최근 정치권이 성비위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와 직장 안에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슈 초대석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 이은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뭐 방금 소개를 하긴 했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으신가요? 말하고 글 쓰고 싸우는 게 직업인 사람. 그래서 이제 직업이 변호사, 강사, 작가, 칼럼니스트로 불리고 있는 사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주업이 변호사인 사람. 이은희입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을 싸워 이긴 최초의 여성보다는 이제 그동안 제가 9년 차 변호사인데 9년 동안 제가 거쳐온 사건들로 유능한 변호사로 불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네. 뭐 지금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맡으셨잖아요.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건으로는 박유천 씨 이제 한류스타 박유천 씨의 그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을 이제 둘러싸고 있었던 무고 사건이라든가 방송인 곽현아 씨의 이제 그 영화 출연 당시에 이제 가슴 이 촬영 장면을 둘러쌌던 어떤 시비들. 그래서 이제 그걸 불법 행위로 다퉜던 소송들이 있고요. 네. 네. 그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신유용 선수의 그 코치로부터의 미성년자 시절 받았던 성폭행 사건, 뭐 양예원 씨라고 유명한 페북 스타였던 이제 유튜버이기도 했고, 그분이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물이 유포되는 어떤 피해를 입었었어서 그런 사건들, 뭐 문단내 성폭력 사건으로 박모 시인의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로펌 대표 변호사의 그 신입 변호사 성폭행 사건으로 이제 로펌 대표가 보도가 되면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도 이제 제가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방송이나 뉴스에서 접하셨던 사건들 중에 그 비정치권 사건들인데 좀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제가 했던 사건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아 오셨지만 책도 굉장히 여러 권 네, 출간을 네. 하셨더라고요. 특이했던 게 예민해도 괜찮아를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라고 바꾸셨더라고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인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변호사가 2014 년에 됐고, 제가 예민해도 괜찮아를 썼을 땐 2016 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말을 해도 남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해도 그 예민한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말해도 괜찮아. 큰일 나지 않아. 그래야 좋은 세상이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어떤 말을 하는 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터부시되고 좀 당연하지 않은 일처럼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한 게 당연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라서 이제 다시 사회에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힘든 걸 이야기하는 거, 아픈 거 이야기하는 거는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 얘기가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가 당연한 건 당연하게 취급되는 처리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즘 직장 같은 이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양상은 좀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이제 미투 시대를 쭉 겪어가면서 조금 노골적인 성희롱 같은 어떤 행위들은 좀 줄었어요. 네. 그런데 대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귀자라든가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이제 의사에 반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발언을 하거나 만남을 종용하고, 이 어떻게든 만나고 나면 어떤 신체적 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이나 애정을 강요하는 어떤 방식의 직장 내 성희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뭐 촬영을 한다든가 유포를 한다든가 혹은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누군가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한다든가 이제 성적 대상화해서 이제 좀 모욕, 이제 당사자가 알았다면 모욕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피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조직 내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갑질 피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잘 생각해 보면 마치 과거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떤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라 그리고 가해자가 뭐 남성이라 성적 욕구
뭐 이제 이런 실수 이런 걸로 이제 빚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서열의 윗단을 향해서 안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부장님이, 뭐 부서장님이 여성인데 밑에 있는 남성이 이게 단순히 성의 문제라면 그 위를 향해서도 범죄를 저지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은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나의 가치를 나의 어떤 그 서열을 인제 이게 과시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이 성적으로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직장 내 성희롱이나 혹은 직장이 아니라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게 교육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어떤 서열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인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실상 그 본질은 갑질, 힘이롱이지 않겠냐. 그 부분을 좀 바라볼 때 사실은 예방도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성희롱 피해자가 네. 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네. 주변에서 뭐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일 혹은 하찮은 일, 별거 아닌 일이라는 게 있어라고 이제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찮은 일 혹은 별거 아닌 일이 나중에 계속 이제 이게 문제 제기되어지지 않을 때 사건이 커집니다. 사건이 커지고 나면 피해자도 멍들지만 실은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를 보지만 이제 이게 조치되고 있지 않은 그 조직도 혹은 나중에 문제가 커져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잘 처리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는 이 주변 사람들도 잘못된 학습이나 이제 잘못된 억압에 사실 시달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는 게 이런 2차 가해거든요. 네. 이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걸 자꾸 시스템이나 절차, 뭐 어떤 그 선언 같은 걸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들, 제스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뭔가를 바꾸려면 진정한 예방이 되고 진정한 조치,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적용만 돼도 실은 이제 이렇게 처참한 상황들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뭐 이렇게 법을 정해 놓고 뭐 혹은 정책을 정해 놓고 시스템을 정해 놓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인 걸 알아야 하는데 이 행위가 잘못인 것 자체를 모르면 '잘못하면 이렇게 조치하겠다. 엄단하겠다.'라고 해 봤자 그 가해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잘못인 걸 모르니까 전혀 뭐 소용이 없고요. 네. 주변 사람들도 이게 이 조치되어야 되는 일인지를 모르면 또 소용이 없어요. 조직에서 이걸 처리하는 사람도 인식이 떨어지면 이걸 조치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 일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자꾸 '우리 이런 정책을 만들었어. 자 우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담론화하고 이 담론을 활성화하고 하는 어떤 그게 교육이든 어떤 담론의 장을 마련하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학습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잘못이 일어났을 때 엄벌보다 필벌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네. 잘못이 이 벌이 내려지고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피해자가 보호되는 것들이 다 같이 이걸 보면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좋은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네. 그래서 변호사들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고 사는 이 환경은 사실 좀 비극인 거죠. 네. 이 변호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약 10여 년이 네. 지났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김은희가 있습니다. 이은이. 네. 네. 이은희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공론화하고 뭔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저한테 "큰일 났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 괜찮아. 그리고 이건 말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그 말함으로써 지금 세상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나는 그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특별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내 주변에도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믿고 가자.
왜냐하면 요즘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어떤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의 시기가 오면은 '내가 말하는 게 괜찮을까? 이건 정말 당연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네, 네. 당연한 것이 당연한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